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건설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신세계건설은 오늘 이제 공개 매수를 발표하면서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최대주 지분이 그 신세계건설의 모회사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전체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25%를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취득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상장 폐지를 시키느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주주, 다른 여타 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세건설의 지금 현재의 부실인 3조 원대의 부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 채권단인 은행들이나 이런 채권자들만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마트가 이 신세계건설의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채권자인 은행들이 신세계그룹에 협조를 해주면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번에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이 소액주들처럼 손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세계건설은 그 이마트, 그러니까 이 신세계그룹이죠. 신세계건설로부터 발생한 부실을 정당하게 모든 빚을 갚지 않고 또 이 부실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세계건설은 분양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즉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신세계건설이 그냥 그룹 그 물량만 받아서 그 사업을 했으면 괜찮겠지만 신세계건설의 모회사인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신규로 이 점포를 새로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거나 시장에 진출하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바빴기 때문에 그룹 내부 일감이 줄어들면서 신세계건설은 외부로 일감을 늘려갔죠. 그러면서 지방에 이 주택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쪽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이 분양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2025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때 가서 이 부실 부분이 한꺼번에 드러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뻔해 보이는 상황이죠. 거의 조 단위 1조 원대의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말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신세계건설이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은 그래도 모회사인 이마트나 신세계가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시장에서 그 시간을 끌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신세계건설의 모회사인 이마트도 적자를 기록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면서 이제 신세계건설이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든지 아니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건 채권단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은 또 주주들 나름대로 소송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건설의 영업실적을 보면 2023년 1분기와 2024년 1분기로 봤을 때 확연하게 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로 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존 사업도 정리해가는,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6,5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건설이 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를 이마트가 자본 확충을 하는 약정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신용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 증권사들이 만든 SPC가 받아서 이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련된 6,500억은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이 신종 자본증권으로 발행이 되고 또 이 그 돈으로 전달되고 이게 신세계건설로 들어가서 부실을 정리하는 그 자금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3년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만기가 되고 돌아오는데 그 2025년이 주로 신세계건설의 이 주택건설, 특히 미분양 건설 쪽에서 부실이 확정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자본 보충을 약정했다는 점은 말 그대로 지급 보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건설이 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위기는 고스란히 이마트로 확대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마트도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트는 국내 유통 1위 회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현금이 흐르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스탑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자, 지금 현재 이 신세계건설은 지금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이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이게 이제 주거시설 요번에 대거 미분양 주택을 발생시킨 분야입니다. 이게 전체 매출액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광급공사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특히 요번에 주거시설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게 대구시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신세건설이 부동산 PF를 통해서 확보한 토지들이 그렇게 좋은 토지들이 아니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출하다 보니 이런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매출 외형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매출 외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나버렸고, 영업 손실은 더 늘어나고 단기 순손실도 작년보다 더 조금이지만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개 매수를 하는 돈은 전체적으로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12억 정도. 왜냐면 전체 지분의 70%를 신세계건설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신세계건설의 모회사인 이마트가 갖고 있고, 그나마도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 나머지 30%에 대해서 전체 그 자사주를 제외한 27.33%에 대해서 이 공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이 돈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8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건설을 보게 되면 공개 매수 가격 때문에도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공개 매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세계건설의 이 모회사인 이마트 쪽에서 대규모 자금 38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신세계건설을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한다는 정보가 외부로 샜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주주들을 없애고 이제 이마트가 채권단과 1대1로 이제 이 채권 협상을 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이 채권 부실 정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주주들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채권단에서도 이러한 이 신세계건설에 대한 그 공개 매수나 이런 것을 보고 채권단도 나름대로 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그 채권 정리에 있어서도 이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 준다면 솔직히 채권 은행들은 거기에 저항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금융지주에 대한 회장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직접 뭐 여러 가지 뭐 부실 문제나 내지는 또 내부 부정부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이 채권 금융기관들, 특히나 이제 금융지주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은 이 개별 회사의 워크아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 외압이 말 그대로 좀 부정부패한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이런 외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쪽으로, 즉 채권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채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는 이길지 몰라도 금융회사는 손해를 보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금융회사는 다른 우량 채권을 회수함으로 해서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 때문에 우량 회사가 피해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신세계건설, 특히 이마트 쪽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건설을 자사주 한 388억을 들여서 자사주 취득을 해서 자진 상폐를 하고, 그 상폐된 상태에서 장외에서 기존 부실을 채권 금융권과 협상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뭐 경영하는 쪽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실을 안정적으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국민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꼼수를 쓰는 거죠.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이 신세계건설의 기존 그 투자자들 18,000원 이상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신세계건설에 대해서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은 천불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이미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이마트가 부실화되면서 그러니까 그 적자를 내면서 분명히 이 이마트 그룹 신세계건설도 이마트 그룹의 계열사인데 여기에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예전부터 이미 투자 시장은 알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마트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려 있어도 손절매를 빨리 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면 다음에라도 이 자진 상장 폐지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가 변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